매우 심각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금 이제 이 달러 석유 대금을 달러로 결제하다가 중국과는 위원화로 하기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지금 자유대한민국은 상당히 미중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미중한 상황 속에서 상당히 지혜롭게 헤쳐나가야 되는데 현 윤석열 정부가 겉으로 나타난 그 내용과 마찬가지로 정말 대한민국을 이끌어갔으면 좋겠는데 그 내면을 보면은 그렇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5.18 정신을 헌법에 넣는다는 것은 바로 그 순간에 대한민국이 망하는 것입니다. 4.3과 여순반란 사건을 민주항쟁으로 지정하는 것조차도 대한민국이 망한 것입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4.15 부정선거를 규명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도 대한민국이 망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두 함께 박근혜 대통령 중심으로 뭉치고 우리는 투쟁하고 자유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매봉 통일연구소 소장이신 고려대학교 남광규 박사님 모시고 좋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기 전에 내일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설계하셔가지고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게 한 이승만 대통령 탄신 148주년이 되는 날이 내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같이 기념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올해는 국가보훈부에서 주관해서 탄신일 행사를 주관한다고 하니까 작년 과거보다는 조금 나아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 어제 그제 헌법재판관들이 검수완박법에 대한 판결을 내렸죠, 여러분. 참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참 가당치로 않습니다. 이게 도대체 대한민국의 최고 법관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이게 초등학생, 중학생도 내릴 수 없는 판결을 내렸어요. 하도 그 내용이 아주 보기 싫어가지고 제가 자세한 내용은 뭐 안 봤지만 제가 이해한 건 이거예요. 자, 민주당이 검수완박법을 만들면서 민주당 의원을 가지고 무소속으로 탈퇴시켜가지고 그놈을 끼워넣어가지고 통과시켰잖아요, 여러분. 또 이제 헌법재판이 나온 거 보니까 검수완박법의 가정은 위법이다, 헌법에 어긋났다. 그러나 그 내용은 유효하다. 따라서 이거는 기각될 수가 없다. 기각이죠. 기각된다. 이게 여러분 말이 되는 거예요? 아니, 과정이 위법이고 헌법에 어긋나는데 결과물은 헌법에 합치하다. 이런 두 가지 이렇게 상반되는 판결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 자,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제가 이 비유가 적당한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이 도둑놈이 옆집에 물건을 훔쳤는데 옆에 있는 주민이 그걸 본 거야. 예? 그래서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범인을 잡았어, 도둑놈을. 그래서 도둑놈을 법정에 갔는데 판사가 이런 판결 내는 게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이 도둑놈이 도둑질한 거는 잘못된 거야, 그렇죠? 잘못됐지만 그 도둑놈을 잃은 사람은 그 옆집이란 말이야, 그렇죠? 그것은 옆에서 도둑놈을 가지고 고발한 사람에게는 직접 피해가 없잖아요. 자기 물건 잃어버린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도둑질한 거는 죄를 물을 수 없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 제 비유가 맞아요? 쉽게 이해가 가죠? 아니, 세상에 이게 상식이 있는 국민, 적어도 제 생각에는 한 고등학생 정도만 되면 쉽게 구분이 가는, 판별할 수 있는 이걸 가지고 헌법재판관들이 몇 명이 9명이 모여가지고 내린 게
앞에 가고 뒤에 가고 안 맞고 내용도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잘못됐는데 그걸 소를 제기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적인 손해가 안 가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가 없다.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그러면 이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공수안박법이 어디 뭐 한동훈 개인 한 사람을 위한 법입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사법의 올바른 것을 제대로 검찰이 하도록 한 그것이 계약됐기 때문에 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이 헌법재판관들이 아직 정신을 못 차렸어요. 6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아무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가지고 탄핵 판결을 내려가지고 나라를 가지고 그냥 수렁통에 빠뜨려가지고 오늘날 대한민국을 이 모양 이 꼬라지로 만든 것이 사실 헌법재판관들인데 엊그제 또다시 또 그랬어요. 또 그 9명 중에 5명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들, 요건 고스란히 그건 위법성이 없다고 판결을 내리고 나머지 4명은 야 이거는 헌법에 이건 불이치려는 거다 이래가지고 하나 차려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미선이라는 헌법재판관이 그 사람이 저 문재인이 치고 온 사람이니까 저쪽 편에 들어가지고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욕 좀 하겠습니다. 이 여자는 문제가 있는 여자예요. 왜? 헌법재판관이 된 때부터 이 사람은 법관이 주식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됐잖아요. 주식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니 판사들이 판결문이 있고 판결 내리기도 바쁜데 엄청난 금액의 주식을 갖고 있다.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이 판사가 제대로 판결할 수 있겠어요? 평소에도 판결문 읽으면서 머릿속에는 뭡니까? 주식이 왔다 갔다 했을 거 아니에요. 예? 어디 내다 팔까? 다시 구매할까?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판결만 내리지 머릿속에는 주식만 왔다 갔을 텐데 단지 민주당 편이라는 것 하나도 헌법재판관이 돼가지고 그 엉터리 판결에 동참을 한 겁니다. 자, 헌법재판관 그렇고 대법관이 14명이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부정선거. 참 우리가 뭐 다시 거론하지 않겠지만 어떤 여자 재판 대법관은 아예 부정선거 심리를 하지 않겠다, 재판하지 않겠다, 이따위 판결을 하고 있어요. 자, 뭐냐? 이거 대한민국 우리가 이렇게 애를 쓰고 타격기 들고 뭐 외치고 뭐 해도 5,100만 국민들이 북을 찢어도 헌법재판관 9명, 대법관 14명이 지 멋대로 정치인 꼬붕이 돼가지고 꼭두가시가 돼가지고 이렇게 판결을 내리면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아무리 해봤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외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음 주에는 여기 우리 태극기 세력이 다 들고 서가지고 헌법재판관 앞에 가가지고 좀 우리가 헌법재판관들 좀 망치를 줍시다, 여러분. 좀 행동으로 움직이길 바랍니다. 아주 그래서 이제는 헌법재판관 대법관, 제가 이제 이 아주 그냥 욕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이 헌법재판관 대법관 이 연놈들이 말입니다. 에? 진짜 연놈들이야. 그런데 이 법관들이 여성이 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6년 전에는 이정미라는 여자 헌법재판관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탄핵 판결을 내리더니 엊그제는 이민성이라는 그 헌법재판관이 또 엉뚱한 편을 들어가지고 이상한 결과가 나오게 만들고. 정말 제가 이 헌법재판관 대법관 놈들 연놈들이라고 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욕하면 아마 저래 가지고 또 뭡니까 무슨 무슨 모독죄, 예? 그렇게 해가지고 또 뭐 법을 줄지 몰라요. 아유, 저는 이제 헌법재판관 대법관 소리 들으면 아주 몸소리가 나 아주 이게. 예? 이게 어떻게 돼? 자, 여러분, 그 지나가는 시민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이 대한민국은 헌법도 없고 법도 없고, 그런데 이런 자들이 없는 사람, 또 불가피하게 죄를 저지른 사람, 경범죄한 사람은 또 추상 같아요. 예? 여기는 아주 법을 엄밀하게 적용해가지고 뭐 징역 몇 개월, 벌금 얼마, 아니 거기는 아주 그냥 뭐 철두철미하게 판결 내리면서 이게 뒤에 가가지고는 정말 중요한 이런 심판에서는, 재판에서는 돈 받아 처먹고 어느 정당의 하승이 되어가지고 이 나라를 망치고 있으니 이거 대한민국 이래가지고 구제불능입니다. 이런 자들이 기껏 9마리의 헌법재판관들하고 10마리 대법관들이 마지막에 가서 다 망쳐버리니까, 아니 이재명을 가지고 구속시켜가지고 깜빵에 차넣어도 이재명 저놈이 저 새끼가 믿는 구석이 있어요. 마지막 30 대법관에 가게 되면 자기가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개해야 됩니다. 우리 시민들 들고 일어서야 돼요.
헌법재판관들은 더 이상 헌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헌법을 파괴하는 자들이고, 대법관들은 법을 제대로 판결내는 사람이 아니고 법을 파괴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 힘모아가지고 헌법재판관 가가지고 아예 그냥 그놈들 아주 모욕을 줍시다. 창피를 줍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판이야 재판. 네, 수고하셨습니다. 남강규 박사님한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백두산 TV의 구성재 대표님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성재입니다. 네, 어떻습니까? 봄이 왔습니까? 봄이 왔습니까? 봄이 왔다고요? 봄이 안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세상이 합수상합니다. 네, 우리 저 남 교수께서 여러 말씀 하셨는데요. 이런 그 앞으로 국민들의 기대와 어긋나는 사법적 사태가 계속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아주 뭐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재명이 불구속된다고. 자, 이재명이 불구속됐으면은 저 문재인은 물 건너간 겁니다. 문재인 구속은 말이죠. 문재인을 어떻게 구속시킵니까? 이재명이를 구속을 못 시켰는데, 이재명이를 구속 못 시키는 사법체제가 어떻게 이재명보다 훨씬 더 덩치가 큰 문재인을 구속한단 말입니까?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저 박지원이랑 몇 명이 문재인 사저에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뭡니까? 왜 갔습니까? 이재명이 어떻게 할까요? 저 불구속 시키고 난 뒤에 저 대표를 계속 해야 되나요? 시켜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런 거 아닙니까? 누가 더 힘이 셉니까? 문재인입니다. 근데 문재인을 어떻게 구속시킵니까? 사법 처리합니까? 불가능한 거죠. 네? 나쁜 놈들, 힘센 놈은 이제 법의 그 법망에서 잡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나라가 된 겁니다. 네? 여러분, 윤석열이 믿을 수 있어요? 믿을 수 있습니까? 이재명이 됐으면은 한 100km로 망하는데, 말씀드렸죠? 윤석열이 되면은 시속 한 30km, 어떤 데 60km 왔다 갔다 하면서 더 헷갈리게 하면서 망하는 중입니다. 공사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네? 여기 지금 얘기하시는 거 보면 윤석열 만만세를 부르는 분들 계신데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려. 베트남이 어떻게 망했는지 모르세요? 종교, 교육, 권력, 판사, 교수 다 빨갱이였다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보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저 남경수께서 판사 얘기도 하고 법관 얘기도 하고 헌법재판관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 불구스레 합니다. 큰일이 났습니다. 네? 문제는 말이죠. 더 큰 문제는 이렇게 붉게 물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아무런 깨달음이 없습니다. 야, 이거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회초리를 들어야 되나? 몽둥이를 들어야 되나? 아니면 권총을 들어야 되나? 아니면 소총을 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요. 만세를 어떻게 부릅니까? 만세를. 정신 나갔어요. 지금 윤석열이가 집권한 지 1년이 됐습니다. 자, 뭐 다른 거 다 빼고요. 부정선거 하나만 놓고 얘기해 봅시다. 부정선거 어떻게 됐어요? 4.15 부정선거. 자기 선거인 3.9 부정선거는 말할 것도 없고 4.15 부정선거 하나도 지금 진상규명 안 했습니다.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이거? 그런데도 무슨 큰일이 났습니다. 자, 여러분 방송을 한번 보세요. 방송을 본 말이죠. 완전히 이거 빨갱이 방송이에요. 4.3 사태, 제주 반란 사태에 대해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별을 못합니다. 광주 5.18 문제에 대해서도
자기들의 역사 인식이 완전히 확고해요. 그런 이념을, 그런 잘못된 이념을 방송을 통해서 거르지 않고 앵커가 거기 참 나온 논설위원들이 무작위로 살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은 공산화 된 거 아닙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앞으로 이런 사태 더 악화될 겁니다. 이재명의 불구속 끝났고요. 네. 문재인은 말할 것도 없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지속될 겁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자, 지금 안타까운 얘기가 말이죠. 부정선거 하는 사람들은 불법 탄핵 운동을 안 해요. 불법 탄핵 운동을 하자는 사람은 부정선거 운동을 안 해요. 왜입니까?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갈라서 있는 겁니까? 부끄러운 겁니다. 불법 탄핵, 부정선거 다 똑같은 놈들이 했다니까요. 다 똑같은 놈들이 우리를 잡아먹기 위해서 여기서 대통령을 끌어내고 여기서 국민주권을 빼앗았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부정선거 진상규명하는 사람은 불법 탄핵 진상규명 관심이 없어요. 나라가 찢어지고 있는 겁니다. 반성해야 됩니다. 여기 모이신 분들은 그래도 다들 학식이 있으시고 여론을 주도하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방송과 신문을 보고서 여론을 만들 때는 지날 때니까요. 끝난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몽둥이를 드셔야 돼요. 몽둥이를. 자, 정치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이 정권의 과제가 민노총을 때려잡겠다, 전교조를 때려잡겠다, 주사파를 때려잡겠다라고 합니다. 아이고, 100번 옳은 말이죠. 100번 1000번 옳은 말이죠. 근데 하나도 안 한 게 없잖아요. 하나도 한 게 없지 않습니까? 심지어 국정원에 있는 빨갱이들조차, 자기 권력 내에 있는 빨갱이들조차 잡아내지 못하고 있어요. 경찰에도 빨갱이가 있고 검사들도 빨갱이가 있고 끝난 겁니다. 마지막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몽둥이를 주셔야 됩니다. 아셨어요? 자, 종교가 썩었습니다. 종교가 부패했어요. 우리나라는. 우리의 마지막 팔로 하늘에 대고 몽둥이를 들고 이 나라를 구해달라고 외쳐야 됩니다. 외쳐야 돼. 자, 불행은 말이죠. 더 큰 불행이 올 겁니다. 지금 같은 보면은 이 구조가 계속될 거예요. 문재인 잡아놓는 척하면서 또 신당할 겁니다. 윤석열이 그런 인간이에요. 1년 만에 끝났습니다. 자, 정신 차려야 됩니다. 불법 탄핵, 부정선거 반드시 똘똘 뭉쳐서 진상규명을 해야 됩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구성재 대표님께서 소리 높여 목나와 외쳤습니다.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여러분 혼자 오시지 마시고 주변에 계시는 분들하고 같이 더 많이 나오셔야 합니다. 자, 이어서 이제 행진을 하겠습니다. 오늘 시내에는 행진이 많이 있습니다. 서로 혹시 지나는 길에 물리적인 접촉을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은 혹시라도 폭력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동영상으로 촬영을 하시고요. 주변에 있는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직접적으로 폭력에 휩싸이지 마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최대한 안전에 유의해서 행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서 뒤로 돌아서 1파, 만파 이쪽으로 가서 행진을 이어가겠습니다.